그럼 재무제표는 무엇이냐? 그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예요. 크게 여기 우리 5대 재무제표 5개 하면 요 5가지예요. 재무제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그죠? 원래는 옛날 이쪽에는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대차 대조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죠?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우리 IFRS 기준에서는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하죠. 포괄 손익계산서. 예전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하는데 지금 앞에 컴프리헨시브 붙어가지고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주석. 얘네들은 말 그대로 표로 보여주는데 얘네들은 주로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요 재무제표는 요 5가지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거느냐? 그죠? 어떤 우리가 회계기간이 있죠.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기간이다. 보통 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뭐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을 이제 보는 거죠. 회계 단위를. 재무상태표를 BS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뭐냐? 그죠? 여기 회사에 어떤 특정 시점, 보통은 요 12월 30일 회계기간 말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기간 말일자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그죠? 부채가 얼마냐?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자본이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이 내 돈이죠. 이거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이런 거죠. 너 재산이 얼마야? 그렇죠? 너 총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 내 총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그래서 빚 빼면은 내 순재산이 얼마고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시점에 대한 정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탁에 대한 정보라고 하죠. 스탁, 그죠? 스탁에 대한 정보, 어떤 시점. 그다음에 흐름에 대한 정보를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단은 재무상태표는 우리는 스탁에 대한 정보다. 그럼 손익계산서는 왜 포괄이냐? 옛날에는 그냥 손익계산서인데, 그죠? 우리가 이거 IS라고 해볼게요. 뭐 매출액,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번 거, 그죠? 매출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까지 있어요. 당기순이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기는 뭐예요? 너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어떤 특정 시점에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떤 특정 기간, 연봉이니까 그죠? 1년 동안 너 돈 얼마 벌었어? 이 기간의 개념이잖아요. 요 IS.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사의 경영 성과죠. 매출액은 돈 번 거, 나머지 뭐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 그렇죠? 근데 여기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예전에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가 붙냐?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붙어요. 포괄손익. 포괄손익을 해가지고 이거를 당기순이익이랑 기타 포괄손익을 다 더해서 이제 포괄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해요. 포괄당기순이익. 그러면은 요 당기순이익이랑 포괄당기순이익이랑 무슨 차이냐? 뭐냐면은 요 당기순이익은요 실제로 지금 당장 그죠? 실현이 된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은 지금 실현이 안 된 거.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주식을 그죠? 한 주 갖고 있어요. 5,000원에 샀는데 이게 내가 6,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 돈 얼마 번 거죠? 1,000원 번 거죠? 이런 거. 이걸 팔았으면 그쵸? 요 이익으로 내가 잡겠다. 근데 이거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어요. 실제로 이 돈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죠? 내 자산이 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요 당기순이익부터 요 외에 있는까지는 이런 손익이라는 게 실현된 거.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돈을 이득이 된 거잖아요. 내 손에 그 이익이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까지 얘기하고, 그죠?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값만 올라가는데 팔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팔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익,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요 당기순이익까지는 실현된 이익, 그렇죠? 요 밑에 부분은 미실현 이익. 그래서 실제로 실현된 이익과 미실현된 이익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포괄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뒷부분에 또 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요 자본변동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여기 부채가 있는데 자본변동표는 여기에 자본금, 이게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크게 보면 물론 이건 뒤에 이 항목들이 뭐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표준적인 걸 말씀드리면 자본조정,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5가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왜? 이거는 주주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주주의 자본, 이거를 전체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해요. 요 자본이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변했냐, 자본금이 얼마나 늘었냐, 자본잉여금이 줄었냐, 늘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자본 변동표예요. 주주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는 뭐냐?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를요, 우리가 말하면 발생주의 회계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발생주의는 뭐냐?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100만 원어치 물건 팔았는데 그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준대요.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아직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내가 그걸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고, 현금주의 회계는 내가 돈을 받았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발생주의 회계고, 근데 실제 회사에서 운용할 때 중요한 건 현금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거래처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익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이익으로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아니죠. 현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은 되게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 현금, 그래서 이익은 저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현금은 어떻게 왔다 갔다 들고 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크게 이제 3가지 원천으로 현금을 그렇죠, 구분해요. 하나는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이라고 부르고, 현금 흐름표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투자활동. 세 번째는 이제 재무활동. 그렇죠? 재무활동. 이거를 전체 더한 게 현금의 변동이에요. 그렇죠? 1년 동안 현금이 변동한 거죠.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변동에다가 기초에, 그죠? 작년 올 초에 있던 현금, 기초현금. 이렇게 하면은 기말현금이 나오죠. 이런 양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영업활동은 뭐냐? 야, 너가 장사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중에 현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야? 순액으로. 야, 너 투자도 했잖아. 그럼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현금이 유출되죠. 투자할 때 돈 얼마 썼어? 그다음에 재무활동은 모자르는 돈을 남한테 빌리거나, 그죠? 아니면 돈이 많으면 상환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얼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실한 회사는,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야 되겠죠. 왜? 장사해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건실한 회사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겠죠.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산다는 얘기죠. 무언가를 사면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현금은 나가는 거죠. 재무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는 뭐예요? 내가 돈이 모자라서 남한테 빌렸으니까 회사 안으로 돈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는 내가 좀 돈이 남아가지고 있는 거 갚아야지. 그러면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의 변동이 뭐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죠. 기말현금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기말현금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 회사 부도난 거죠.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고, 주석이란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표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회계 원칙을 썼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 좀 글로 다양한 표로 보여주는 게 이제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가지가 있다. 요 5가지는 5가지 자체도 중요해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아닌 것, 그렇죠? 요 재무제표가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냐, 이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 구분하셨죠? 네, 회계 기준. 요거는 이제 나올지도 안 나올지 모르는데 세모예요. 우리나라에는요, 현재 회계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이제 IFRS. 잠깐 얘기 드리면 IFRS 전에는 K-갭이라는 게 있었어요. 갭이라는 거는 이건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accepted, 그죠? 받아들여지는 어카운팅, 그죠? 회계 프린시플 원칙. 네, K-갭은 그죠?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회계 원칙. 그래서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따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요, 크게 2개의 부류가 있어요. 나라를 한다면 유럽 세력, 그다음에 북미 세력. 북미는 엄밀히 따지면 미국 세력이죠. 워낙 경제력이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좀 크긴 해요. 그래서 미국은 예전에 US 갭, 그죠? 자기네들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미국은 회계 기준이 이런 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미국 거 좀 많이 빌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변형해서 사용하다가,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죠?
이제 국가 간의 회계 기준이 달라가지고 회계 정보에 대한 비교가 하기가 어려워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IFRS라고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어요. 근데 왜 여기 K냐? 그죠? 한국에서 도입한 국제 회계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요 IFRS라는 기준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유럽 기준이에요. 유럽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앞에다 KIFRS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누가 쓰느냐? 상장사. 상장사가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 그다음에 금융사. 금융사는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또 비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뒤에 배울 건데 연결회계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는 예를 들어 뭐 현대차 자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차가 모회사로서 지배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그 자회사까지도 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자회사는 요 IFRS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넘어가세요. 그냥 모르시면. 어쨌거나 크게 보면 요 국내에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회사, 그다음에 금융사. 그죠? 금융사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더라도 워낙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KIFRS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회사, 금융사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상관없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들은요. 우리가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한 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됐는데 비상장사이면서 요 금융회사가 아니면은 요거 써라. 왜냐면 얘는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얘는 덜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은 좀 큰 회사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거 큰 회사니까 이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잡한 회계 기준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얘네들은 이제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좀 덜 복잡한 거. 중소기업 회계 기준요. 이제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그죠?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회계 인력도 별로 없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맞는, 그죠? 좀 단순한, 그죠? 그런 회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너네는 이거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이 KIFRS 따른다고 하는 거 오케이. 중소기업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다 따를래 오케이. 그렇지만 KIFRS 따르는 애들이 나 일반 기업 회계 할래 안 돼. 그죠? KIFRS로 만든 애들이 나 중소기업 할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크게 세 가지 회계 기준이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 요 KIFRS를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학원, 그쵸? 아니면 회계학원이나 자격증에서 가르치는 거는 한 90%는 KIFRS고요. 혹시나 우리 신용분석사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죠? 신용분석사. 그죠? 신용분석사는 보통 이제 은행권에 이제 취직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시험은 신용분석사는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근거로 시험 본다. 그래서 IFRS를 아시더라도 그죠? 기업 회계 기준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물론 세부적인 거는 좀 다른 게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기본 어떤 체력 이해만 있으면 어떤 회계 기준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